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숨진 사건을 수임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해놓고 이를 숨기기까지의 큰 비판을 받았던 권경애 변호사. 권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앞서 유족에게 써줬던 9천만 원 각서 내용을 지킬 수 없다는 답변서를 낸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각서는 권 변호사의 잘못이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과실이 언론 등에 보도되지 않는 조건으로 9천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인데 이후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약정도 무효라는 논리입니다. 권 변호사 측은 또 각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자신의 불출석으로 인해 소송에 패소한 유족 측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3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서 건넸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 대리인은 권 변호사가 당시 유족에게 그런 조건이 결부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각서에서도 해당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의 반박 서면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또 위자료와 중복된다는 권 변호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중복된다면 위자료 액수는 최소한 각서에 기재된 9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어야 합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손해배상 소송 1심은 권 변호사가 의뢰인인 학폭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변협 징계위원회까지 찾아왔습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사람들 보라고 딸의 영정사진도 들고 왔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한없이 관대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복도에서 꼬박 반나절을 기다린 끝에 정직 1년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2달 하고도 열흘. 변협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조사위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았고요. 저를 만나서 뭐 얘기를 한다 이런 것도 없고요. 징계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누가 징계 대상인지조차 숨겨지다 보니 징계 심사를 받으면서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여론이 뜨거웠던 이 사건은 결정이 비교적 빨랐지만 징계 결정에 1년을 넘기는 일도 수두룩한 게 현실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묻습니다. 1년 후에 그럼 변호사를 이 사람을 하는 겁니까? 권경아가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 됩니까? 변호사 업계에선 정직이면 맡은 사건을 다 사임하고 수임료를 돌려줘야 한다며 정직 1년도 무거운 징계라고들 말합니다. 어머니가 요구한 영구 제명이나 제명은 정직이 누적돼야 가능하다고도 설명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진 못합니다. 내일은 2015년 세상을 떠난 딸의 기일입니다. 잘못한 건 변호사인데 어머니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딸을 마주하러 갑니다. 뒤통수를 또 맞고 또 주원이를 보러 가는 그 심정이 너무너무 참담하고 너무너무 주원이한테 면목이 없어요.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 어머니의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MBC와 통화에서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기자님들 전화는 안 받고 있지만요. 잠적한 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한 권 변호사는 주원이 어머니와는 계속 연락하고 있으며 징계 등 책임도 모두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과 당사자와 직접 얘기를 나누고 제가 다른 부분에서 변협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나 이런 건 제가 감당하는 순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나 패소한 경위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서둘러 통화를 마쳤습니다. 출석하셨던 이유에 대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권 변호사는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주원이의 학교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 갔고 날짜를 자기가 두 번째는 착오로 못 갔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건강상 이유로 못 갔다고 밝힌 첫째 기일이 이틀 전 자신의 SNS를 통해 150쪽짜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소장을 분석하는 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할 경우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권 변호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검토하게 됩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지난 2015년 스스로 세상을 등진 주원이. 중학교 입학 직후 고등학교 때 또다시 두 차례 이어진 학교 폭력의 고통을 끝내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들과 부모, 학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주원양 어머니 이기철 씨. 최근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락이 없던 변호사와 어렵게 만났는데 대뜸 소송이 취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재차 물었더니 변호사가 출석을 안 해 취하됐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로 기일을 잘못 적어놔서 못 갔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가해자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서류 송달에만 수년이 걸렸고 1심에서 가해자 한 명에게만 겨우 승소한 뒤 지금까지 무려 8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틴 소송이 일부 승소했던 부분까지 전부 다 패소로 끝난 겁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청소일해서 그 8년을 그 재판 하나 붙들고 살아왔어요. 사건 담당 변호사는 권경애 변호사, 조국 전 법무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출간된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입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달이나 숨겼고 재판에도 3번 불출석해놓고도 2번만 불출석했다고 과오를 숨겼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 옹호 의무가 있고요.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는 변호사 법상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권 변호사는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상태였습니다.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 누구 하나 책임져 주는 사람, 누구 하나 도움을 주는 사람 없이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